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좀 하면서 좀 어떤 스토리를 이제 열어야 될 것인지 약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중장기적으로 크게,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자가 있고 또 단기 투자자가 있는데, 중장기 투자자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의 어떤 사례를 소개를 좀 하면서,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집중을 했는지, 그 당시의 스토리, 그다음에 그 당시에 종목을 분석을 했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차트는 어떻게 보면 후행성이 상당히 좀 강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는 추세가 언제까지 열려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갈 만한 재료를 일단은 선정을 하고 이걸 추세 매매를 해야만이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장기, 그동안에 제가 6월 달 이후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된 화면. 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의 어떤 흐름하고도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난 시간에 언급을 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과 거의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장 큰 현재 경제 주기 사이클은 콘트라이프 어떤 주기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36년에서 60년, 보통 60년 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사이클 안에는 현재 6년에서 10년이라는 현재 쥐글라르 사이클이 6개가 모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쥐글라르 사이클의 부분이 6년 내지 10년인데 이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키친 파동이라고 해서 40개월짜리, 다시 말해서 3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플러스 4개월 하면은 40개월이 되죠. 그래서 40개월 3개의 키친 파동이 모여서 120개월이 되면은 이게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인데 이걸 중간에 변곡이 오면은 6년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 변곡이 오면은. 그래서 6년에서 10년이 6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큰 사이클이 된다 하는 어떤 그 구성을 최초로 이제 합성을 해서 세 개의 어떤 파동 이론 사이클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합에 의해서 움직여준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조지 슌페터의 경제주기론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에서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이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들은 기준과 적용이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사실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파동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중요한 어떤 성경처럼 현재 기준을 잡고 모든 것을 이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키친 파동으로 나스닥의 어떤 월봉을 분석할 수 있느냐 또는 왜 상방형을 현재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이 이제 두 개의 이제 부분이죠. 첫 번째 바닥.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 이제 급락의 이제 바닥, 뭐 두 개의 이제 바닥이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잡아야 할지, 여기서 바닥을 잡아야 할지 두 가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기서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쌍바닥의 흐름들인데 지수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뿐 나머지 경제 주기나 웬만한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 글로벌 어떤 현재 어떤 흐름에서 보면 경제 주기 저점이 이 상황에서 잡혀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로 잡아보면은 상승의 고점, 정확하게 쌍바닥의 첫 번째로 보면은 정확하게 36개월 다시 말해서 3년이 상승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고 3년에서 3개월 정도 행보를 하다가 급락이 됐죠. 이게 40개월에서 현재 1개월 부족한 수준에서 이제 급락이 돼서 일단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섰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잡으면 정확히 3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쌍바닥에서 잡으면은 이 눌림목 36개월 직전에 저점을 찍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이게 작년 10월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횡보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만은 분명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 키친파 등의 3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경험적으로 3년이 장세 하나의 사이클이다.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큰 시세 3년이면 끝이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3년이면 끝이고 극단적인 하락의 3년이면 바닥이다는 것을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9일 IMF 때의 어떤 그 하락 3년 내내 하락했던 마지막 뭐 투메 피날레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스닥의 월봉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현재 그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보면은 중요한 것은 3년이 되기 전에 직전에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챗 GPT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4차 산업의 어떤 개화의 어떤 흐름들이다. 그리고 지금 움직여주는 것이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이 진행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일파만파 약간 번져가는 양상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뭐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전기차에서 한 단계 성숙을 하려면은 자율주행으로 더 확대가 되면서 빅뱅이 사실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부분들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3파동을 열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저는 충분히 나오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의 월봉을 굉장히 이제 3개월, 이렇게 3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저점하고, 그렇죠? 여기 저점하고. 나스닥은 쌍바닥 저점인데 우리나라는 추가 하락 저점이 있죠.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쌍바닥 저점이 낮아지는 쌍바닥이 왔습니다. 3년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16개월 상승을 좀 했고요. 그러죠? 그다음에 16개월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4개월 행보하다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36개월. 다시 말해서 36개월의 절반이면 18개월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18개월이 되기 2개월 전에 고점을 쳤고
그리고 16개월에 대칭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비어요. 4개월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회전을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올라줬고 지금은 현재 숨구르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횡보가 좀 오래될 수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승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게 3분할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됩니다. 사이클을 상승과하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다른 형태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인데 1년 단위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고점까지가 현재 1년 상승 사이클, 그다음에 박스권 1년, 횡보 1년, 그다음에 하락 1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하락 1년이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횡보로 보는 거로 기술적 반등 뒤에 숨구르기 이게 횡보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횡보 장세가 된 이후에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나오겠죠. 근데 윗 방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 연말까지 한번 크게 슈팅이 되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년짜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횡보의 끝자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저점이 좀 친 부분들이 작년 10월입니다. 10월 초였죠. 그러면은 이번이 9월 말이면은 정확하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1년째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여기 코스피 기준으로 봤는데 시장이 열려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7월 달에 현재 무역 수지 흑자 부분들도 7월에 흑자로 돌아섰고 7, 8월 같은 경우는 현재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별다른 어떤 변동성이 없었는데 현재 9월부터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어떤 경기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현재 연말 내년 상반기에 흑자 부분들이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경기의 어떤 그 전환점이 이 연말 연초, 빠르면 연말 연초인데 주시장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3개월 먼저 선행하는 4분기 시점에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한 달 동안 박스권을 보여줬죠. 주봉이기 때문에 4주면은 한 달이죠. 그리고 상승과 조정이라는 3개월 사이클.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파도를 타고 현재 24주면은 어쨌습니까? 64, 24, 6개월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이 계속해서 조정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의 거의 끝자락으로 작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는 반등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가 현재 24주가 대칭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상승을 하다가 12월에 대주 유권 때문에 한번 충격이 크게 오고 다시 한번 1월 달에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어떤 경기의 어떤 흐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많은 어떤 조치, 그다음에 멘트들이 계속 있었죠. 결국은 국제 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차지한 비중이 유가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20달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쌍봉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이 나와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한 번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번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평균값을 보게 되면은 현재 평균값 이 부분들이 올라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상방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연말 때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2024년 부분들은 서서히 떨어진 부분이죠. 서서히 떨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전처럼 제로금리까지 되는 부분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고 나서 매우 완만하게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들이 나와주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금리나 마찬가지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유지 및 환수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때 또 흐름 2014년하고 18년의 흐름하고 거의 같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진행이 되는 어떤 상황이 우리 어떤 앞으로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금리 인하를 금리 부분들,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의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보였을 때 주가는 어쨌습니까?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어떤 형태를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현재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양적 완화 중단 기간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장이 현재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급등주 대박쇼에서 현재 6월 19일부터 방송이 됐던 것 중에서 100% 넘는 것만 이렇게 추려놓은 부분인데 5개가 링크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한 번 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좀 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종목의 이 4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6월 20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추천을 한 결과 154%,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7월 3일 날 120%, 그다음에 STX는 6월 26일 날 338%. 기념비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8월 23일 날 현재 추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단기간에 따블이 났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하고 왜 이 종목이 그렇게 이제 크게 급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당시에 분석했던 자료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한번 크게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와 안착을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좀 했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스코 그룹주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이기도 좀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 종목을 그때 언급을 했을 때 어떤 취지로 제가 분석을 했고 현재 이게 이제 적중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같이 이제 에너지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쪽에 현재 가스 유전, 미얀마 유전을 비롯해서 많은 유전 신규 탐사 파이프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세넥스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도 같이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곡물 터미널을 계속해서 글로벌 거점을 만드는 어떤 계획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어떤 솔루션을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으면서 포스코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모터에 관련된 부분이죠. 전기 모터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그 언급이 됐을 때 현재 일본의 종합 상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오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한다 또 종합 상사를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제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시를 좀 했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당시에 했던 차트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바닥에서 기다가 한번 크게 급등하는 부분들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요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이 흐름에서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슈팅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고공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서서히 이렇게 빠지는 21선 이탈되면서 추세 이탈이 되면서 조정을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바닥에서 현재 40일 다시 말해서 40일이 상승과 조정의 2파 이게 1파가 2파가 되고 이제 3파가 되죠. 3파가 진행이 되는 어떤 부분의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현재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60일째 마지막 60일 때는 피날레에서 고점을 쳤고 서서히 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수익률이 크게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흐름을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주봉상 20주.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도 20일, 60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현재 20일, 60일, 그다음에 20주, 60주, 그다음에 20개월, 60개월도 굉장히 숫자로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현재 20주, 60주가 정확히 잡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려면은 짧으면 10주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려면은 앞으로 10주가 더 박스권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죠. 어디에 닫아야 되는가요? 여기에 닫으면은 다시 한번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던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는 좀 더 시간이 다 많이 지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가 힘을 현재 전혀 쓰지는 못한 부분들이 이러한 어떤 흐름하고도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날 자, STX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차트 모습은 한번 크게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그렇죠? 탄생파동 조정을 보이고 현재 절반을 회복을 하고 눌림목을 했을 때 이때
제가 N자형의 흐름이 나와줄 거다 얘기하면서 STX라는 기업을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STX를 그룹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현재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처럼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완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똑같은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연, 이렇게 현재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코쿠스가 나오고 코쿠스가 현재 흑연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 메첼과 석탄 코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흑연이 이제 부족하다, 풍기 현상을 보인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STX는 현재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 흑연 또는 바나듐 생산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니켈 코발트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니켈광 현지 합작 투자를 건설 좀 하면서 니켈까지 흑연 니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익계를 완성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은 현재 리튬 중국 현재 리튬 합작 회사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계를 완성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STX를 골랐던 부분들은 포스코 그룹처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2의 포스코 그룹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네, 이 당시 이야기했는데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60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의 상승과 조정의 60일 사이클이 하나의 1파와 2파의 탄생 파동이고 60일 파동이 뭐예요? 3파동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60일로 가는 어떤 기간에서 작은 20일 탄생 파동을 보이는 시점, 눌림목 보이는 시점에서 이야기했고 여기서부터 좀 날아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10,000원대였죠. 결국은 뭐입니까? 40,000원대까지 4배가 올라갔던 그런 전설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뭐 추세 이탈이 여러 번 될 차트이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가치 투자, 그 종목 분석의 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봉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앞으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주봉으로 보면은 24주간 뭐예요?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에 탄생 파동을 만들고 사실은 큰 사이클로 보면 6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이후에나 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중장기 박스권의 흐름에 갇히는 부분이 한번 크게 됐을 때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S 부분들이 거의 4배, 4배의 수익률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큰 시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종목을 현재 100% 넘는 종목인데 그때 당시 8월 23일 날 이야기했던 신규 상장된 종목, 바이오 서부장 종목군 중에 하나인 이제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때 이야기했죠.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장중에 돌파를 했을 때 이때 제시를 했죠. 장중이 약간 생각보다 크게 올라갔지만은 이 부분 이후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현재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세포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포 전처리 자동화 기기 또는 소모품 판매 업체로서 또 입증이 좀 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세포를 배양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세포에 대한 분석 공정의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에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어떤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세포 분석의 방법 중에서도 현재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특허를 하게 된 라미너시 워시 방식. 물론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현재 복잡하지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서부장의 기업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원심 분리법으로 했을 때 여기서 특허를 받을 현재 라미나 워시에 대해서 가지고 했을 때에 현재 세포 손상이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데이터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미국 FDA하고 현재 기술 제휴를 해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가입을 한 유일한 업체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세계적인 빅파마 업체 쪽하고 탑티어 고객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많다. 그래서 반도체만 소부장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도 소부장 기업이 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탑 클래스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실제로 시세가 크게 났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그때 당시에 이때죠. 이때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괜찮다 해서 이 다음 날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장중에 크게 뜨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그리고 일주일 행보를 한 다음에 굉장히 상가로 계속해서 날아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은 고점을 찾던 것이 언제입니까? 고점을 찾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점에서 20일입니다. 제가 20일 시간 단위, 20일의 시간 단위, 20일의 시간 단위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 60일인데 제가 현재 보통 이평선이 20일, 60일선을 쓰듯이 시간 단위 패턴도 20일, 60일로 시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된다. 결국은 20일에 대한 시간 단위가 뭐예요? 상승 일자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곡이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12,000원에 해당이 되죠. 근데 12,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무려 7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5배 정도, 5배가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5배, 6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 한 달, 그렇죠? 최소 한 달을 쉬거나 아니면은 3개월 정도, 3개월이니까 12주죠. 엄청나게 오래 긴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횡보의 국면이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이게
시간단 20일 또는 60일이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후발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후발주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 오늘은 무슨 테마가 뜨니까 후발주 이걸 해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에 있는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됐다 할지라도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일 잠잠해지면 테마도 잠잠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박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대박 스토리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종목이 땡땡땡주입니다. 비공개 대박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종목을 제가 비공개를 했는데 노란톡에서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회원수 1억 명 나오고 그다음에 뭐 OTT 서비스, 메타버스 사업, 커뮤니티 문서 공유 이렇게 나오죠. 이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했던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오피스 앱 사업을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글로벌 1억 명을 가지고 있고 1억 명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OTT 서비스, 이커머스 사업, 그다음에 메타버스, 커뮤니티 그다음에 문서 공유, NFT화해서 문서를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자 가장 먼저 오피스 앱에다가 장착을 좀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네이버의 웨일북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교육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현재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가 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습니까? B2B로 제휴를 통해서 특별 어떤 동반자 관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먼저 진행을 좀 하는 어떤 특별 관계, 어떤 협력을 좀 했었죠. 결국은 오피스 앱을 가지고 현재 자동 글쓰기, 자동 이미지 생성, 자동 템플릿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먼저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쪽에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언급을 했을 때 이때였습니다. 이때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다가 조정을 보였을 이때였는데 장이 안 좋아서 살짝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전례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두 달이 탄생 파동의 작용이 돼서 이게 N자로 뻗다 보니까 두 달 동안 시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조금 심하게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20주가 하나의 탄생 파동이 적용이 돼서 두 달 상승과 조정, 두 달과 상승과 조정 이 끝자락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모두 20개월 선마다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직전 고점 돌파 안착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총이 뭡니까?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해주로. 바닥에서 워낙 저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시총이 뭐 조단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내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총이 2천억이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는 껍데기 회사도 뭐 시총이 뭐 1,000억, 2천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했던 부분이 다시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스 오피스 부분들이 현재 다시 한번 추석 이후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오늘 여기까지 해서 4개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덤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3파동이 진행이 되는 어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슈를 벌이는 것이 챗GPT고 챗GPT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차량용으로 갔을 때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고 반도체로 갔을 때는 AI 반도체로 가는 거고 이게 로봇으로 장착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다음에 우려 쪽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우려 AI 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어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동급이 될 만한 재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제시를 하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솔트룩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트룩스의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계속 버텨주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40주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20에 대한 2배 주죠. 이게 10개월 주기 사이클.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절반 조정입니다. 조정을 보이고 여기 보면은 어쨌습니까? 12주, 3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돼서 더 큰 사이클이 저는 갈 수가 있다. 물론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솔트룩스의 어떤 기술력이 충분하게 계속해서 상승했다, 조정 보였다 이렇게 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뭡니까? 40개월의 주기 사이클에서 뭐예요? 3개월이 12주가 현재 40개월이라 40주죠. 40주. 그래서 12주가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돼서 N자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도 장이 제가 현재 연말에 출렁거리겠지만은 현재 10월, 11월이 굉장히 좋고 연말에 한번 크게 출렁을 했다가 다시 한번 1, 2, 3월 달에 현재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마음 AI도 사실 사이클이 비슷하죠. 40개월, 40주죠. 40주는 10개월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졌죠. 이제 주봉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12주 3개월이라는 3개월은 60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일이 탄생 파동이 돼서 N자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하고도 거의 일치되는데 공통적으로 현재 시총을 보시면은 1,600억. 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1,600억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세의 머니 게임은 현재 시총이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총이 높으면은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총이 2, 3천억짜리가 현재 기본으로 4배 정도가 되면 1조, 기본 1조가 되는 게임이 좀 되는데 좀 그중에서 대장주는 10배가가 나오는 2, 3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걸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조 단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머니게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한 2, 3천억이 시총 1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뭐 세 개로 보면은 마음 AI,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솔트룩스 부분하고 같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현재 세 개를 압축한다면 그 종목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방향성 전후에 차트를 만들어서
이후에 한번 큰 시세를 준비를 좀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국내 네이버 클로바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불붙는 게임이 나타나면서 해외에서 유로 사업이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장착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 흐름들이 현재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게 B2B 사업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삼성이 드디어 뛰어들었죠. 로봇 사업도 뛰어들고 인공지능 AI 서비스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연말로 가면은 정확하게 챗 GPT가 나온 1주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유로 사업을 지금 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대중화 쪽으로 이어가는 부분이 올해 연말 내년인데 미리서 연말에 어떤 흐름들이 한번 크게 시세가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수익을 말하다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 오늘 요걸로써 지난주에는 제가 로봇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종목을 압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게 틀 테마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왜 약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중기적으로는 행보가 더 진행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암시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크게 수익을 봤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석 연휴 전후를 직후로 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